안녕하세요. 코리아나 화장품 송파기술연구원에서 무려 12년째 클렌징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혁신연구팀 이상락 책임연구원입니다. 만약 초비상상태인 피부 때문에 클렌징의 변화를 주려고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클렌징에 대한 모든 비밀과 노하우를 풀어 진짜 클렌징의 A부터 Z까지 말씀드릴 테니 우리 다 함께 출발해볼까요? 요즘 클렌징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클렌징은 왜 중요한 건가요? 비워야 채워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노폐물이나 피지, 메이크업 등 모공을 막는 요소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야만 다음 스킨케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클렌징은 피부 관리의 시작과 끝이자 바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땀과 피지, 또 외부의 먼지나 각종 노폐물 등으로 충분히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킨 루틴에서 세안젤을 이용한 클렌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약 유명하거나 좋은 기초 제품을 사용하는데도 피부에 들뜨는 느낌을 받거나 좁쌀 트러블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클렌징에 변화를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클렌징 종류가 너무 많은데 클렌징 종류별 특징이 따로 있나요? 네, 그럼요. 클렌징 오일부터 클렌징 워터, 클렌징 로션, 클렌징 폼 등 너무나 다양한 카테고리 때문에 복잡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보다 쉽고 간단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형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클렌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과 같은 1차 세안제, 두 번째가 폼 클렌징이나 클렌징 젤 같은 2차 세안제, 이렇게 총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차 세안제가 무엇인가요? 1차 세안제는 용제형 세안제라고도 부르고 피부에 올린 메이크업을 오일 성분으로 녹여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의 오일성 성분들은 성질이 비슷한 오일들로 녹여서 지우는 타입이기 때문에 클렌징력이 매우 높고 피지 용해력이 좋아 주로 풀 메이크업 후 사용됩니다. 다만 1차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세안 후 피부에 오일 잔여감이 남기 때문에 2차 세안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2차 세안제란 무엇인가요? 2차 세안제는 계면활성 제형 세안제라고도 부르고 가벼운 메이크업이나 미세먼지, 피부 노폐물 등을 계면활성제를 통해 깨끗이 씻겨내는 세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면활성제는 물에도 친하고 오일에도 친한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성분인과 동시에 클렌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데요. 이 계면활성제가 피부 표면의 피지나 노폐물을 감싸 외부 표면을 수용성으로 만들어주어 노폐물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비교적 1차 세안제보다 오일의 함량이 낮고 계면활성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안 후 오일 잔여감이 적고 마무리감이 산뜻합니다. 혹시 피부 타입별로 추천하는 클렌저가 있을까요? 피부 타입별로 당연히 추천하는 클렌저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유수분 부족으로 피부가 쉽게 당기는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1차 세안제로 피부의 유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을 추천드리고 2차 세안제로는 보습 성분이 많이 함유된 클렌징 젤 제품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인 피지 분비량이 많은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1차 세안제로 오일 함유량이 적고 비교적 자극이 적은 클렌징 워터를 추천드리고 2차 세안제로는 세정력이 우수한 속 타입의 클렌징 폼 사용을 추천합니다. 1차 세안제 사용 후 부족한 세정력을 클렌징 폼이 보완해 줄 수 있으며 다량의 피지도 말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세 번째로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신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1차 세안제로 클렌징 워터를 추천드리며 2차 세안제로는 약산성 클렌징 젤이나 약산성 거품 타입의 클렌징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클렌징 워터와 약산성 클렌징 젤 제품의 경우 1차, 2차 세안제 중에 가장 자극이 적다고 알려져 있고 거품 타입의 클렌징일 경우 피부에 마찰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세안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피지 분비량이 많은 T존 부위는 지성 피부 타입의 클렌징 제품인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고 건성 피부인 눈과 볼 주변의 U존 부위는 건성 피부 타입의 제품인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 클렌징 젤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약산성 세안제랑 알칼리성 세안제의 차이가 궁금한데 요즘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약산성 세안제를 찾는 대부분의 이유는 피부의 pH 농도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pH 4.5에서 6.5 사이의 약한 산성을 띠는 클렌저를 약산성 클렌저라고 말하며 국내 기능성 화장품 기준으로는 pH 5에서 6.5 사이의 제품을 미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피부 표면에 천연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pH도 정상적인 피부 기준으로 5.5를 유지합니다. 그렇기에 약산성 클렌저 제품들은 피부의 pH 5.5와 제일 가깝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자극을 주지 않고 순하게 클렌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클렌저입니다. 그러면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약산성 클렌저를 많이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알칼리성 세안제가 안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산성 세안제를 찾는 대부분의 이유는 건강한 피부의 pH 농도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건강한, 소위 정상적인 피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정상 피부보다 피지, 땀샘의 활동이 높기 때문에 과다 피지 분비로 피부의 pH가 산성에 가까워지는데요. 그렇게 세정력이 비교적 약한 약산성 클렌저보다는 알칼리성 클렌저를 활용하여 지성 피부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인 피지를 깨끗하게 세정하는 것도 좋은 세안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알칼리성 클렌저는 세정력이 우수한 반면 유수분 밸런스를 깨트린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 하시는데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든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든 마지막에는 항상 피부에 토너, 앰플, 크림 같은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칼리성 세안제 사용 후 약산성 타입의 토너를 사용해 피부 pH 밸런스를 다시 유지시켜 주신다면 정상적인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피부의 타입별로 세안제를 구별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화장 상태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평소에 비교적 진하고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정력이 우수한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여 세안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가벼운 메이크업이나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세안은 약산성 클렌저로 가볍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세안 후 보습제로 케어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클렌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 모든 정보들을 담아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코리아나 바이오 제품 중에도 제가 만든 우수한 클렌징 제품이 많은데, 클렌징 제품을 구매하실 때 화장품 뒷면에 기재된 화장품 제조원에서 저희의 이름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